우린 지금 뭐예요? 지금 본부각에 있어요? 상사각에 있어요? 본부각에 있냐 상사각에 있냐에 따라서 이 심무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적용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상사각의 특징이 뭔가요? 모양과 이름에 끄달려요? 안 끄달려요? 안 끄달려. 그럼 내가 상사각의 수준인 거야. 근데 지금 모양과 이름에 끄달리면 뭐예요? 범부예요. 여러분은 뭐 굉장히 이쁜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도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사람과 뭐 이 낮은 아무 지장 안 받습니까?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냥 범부로 이제 시작을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치만 가을에는 또 그냥 본부가 됐든 뭐 상관없이 상사각 수준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5월의 마지막은 그냥 여전히 본부 수준에서 공부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시무도 이제 교리적인 건 그냥 따로 공부하시고 원래 이제 도가에서 보면 8단계까지 해놨는데 이제 이 불교에서 가감선설을 하는 분이 10단계까지 해놨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조금 설명을 좀 가미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는 내가 지금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쨌든 어떤 상황에 살다 보면 좌절과 내가 예기치 않는 인생의 어떤 그 힘든 걸 당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죠?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내 마음 좀 알고 싶다. 이런 때가 오죠. 그리고 도대체 세상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분이 페마 처분이라고 하는 서양 비구니 스님인데 캐나다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 미국에서 워크샵 같은 거 하면 금방 이거 끝나.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살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래갖고 이제 절에 가서 최초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티베트 쪽으로 출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인생의 고를 겪었어요. 좌절을 하죠. 배신감과 분노. 그러다가 이런 분노와 좌절감, 인생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뭔가 하다 우연히 이제 절에 만나게 됐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도 그렇지. 근데 여러분도 그래가 어쨌든 절을 와도 그냥 계속 조금 나아지면 또 뭐 그리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근기가 되는 분들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람도 계속 만나고 또 실패하고 또 울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이게 수억 년을 거치면서 수억만 겁을 거치면 수많은 사람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단 한 번으로 딱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생에서는 전혀 그걸 안 경험해도 딱 보고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저 길이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분도 있고 각각이 다양해요. 근데 그것이 뭐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 여정이 있으니까 우린 그것을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 뭐 열등하다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 자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확실한 거는 우리가 계속 하려면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 내가 수행을 해야 돼. 근데 각각이 출발점은 다를 수 있다. 이건 이제 기신론에 가면 좀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살다가 큰 위기나 지금 고통을 겪고 좌절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뭐냐, 사는 게 인생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소를 거기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대체 내가 뭔가, 내가 누군가. 이 찾아난 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 나섰어요. 그랬더니 찾아 나섰더니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발자국, 진짜 나가 뭔지 이 발자국을 발견을 한 단계가 2단계입니다. 내가 이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누군지 조금 잡혀요. 내가 계속 왜 안내해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몸을 느껴라.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알아차려라. 아까 여기 소감문에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고 내가 집착을 받고 그죠? 내 괴로움이
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몸에 있는 걸 봤다. 내가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는 거, 인정받는 걸 갈구한 거 봤다. 이런 잠깐 언급된 거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소감 봤어요. 그거예요. 그게 소위 발자국이에요. 내가 느낌을 받고, 감각을 보고, 감정을 보고, 기억을 봤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보고 상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발견을 했어. 명상을 수행을 해. 그러니까 이제 발자국을 봤는데 이번에는요, 이제 그 아예 소 자체를 본 거야. 흔적을 봤다가 이번에는 소를 본 거야. 그러니까 더 뭐예요? 더 강력한 내 감정, 질투를 본 거죠. 그리고 미움을 본 거고 분노를 본 거고 뭔가 이걸 봤어. 그래서 이 질투를 보고 미움을 보고 비교하고 갈망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보세요. 그 이제 질투를 잡았어. 내 질투를 갖고 내가 이 질투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미움, 분노를 이렇게 갖고 다루는 거야. 아, 질투를 안 해야지. 근데 돌아서면 또 질투가 돼. 그 인간을 보니 또 화가 나고, 막 치밀고, 이래갖고 또 화가 감정이 나요. 누른가 이렇게 하는 이 단계가 이제 씨름만 두고. 지금 그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저 소가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안 돼. 그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도전적인 자기의 부분을 넣어보라고. 욕심이 되든지, 아니면 비교하고 있든지, 질투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갈망, 욕망이 있든지, 아니면 뭐 그게 심지어는 뭐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든지, 남편이 되든지, 뭐 아무튼 이거 넣어보라고. 그래, 그걸 붙잡고 내 뜻대로 막 조절을 하려고 해. 내가 좀 안 그러려고 해.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소를 얻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잡은 거예요. 그게 질투든 분노든 욕망이든 갈망이든 집착이든 잡았습니다. 이제 뭐고요? 이게 얘는 이제 그 질투를 잡아가지고 그 질투를 내가 계속 있는 그대로 허용도 하고 계속 명상을 하면서 해서 지금 소를 먹여 기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까 소하고는 좀 달라졌죠. 근데 되게 앞에 요 단계에서 거의 다 나가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주 묘한 그 자기 조작이 일어나거든요. 생각의 조작을 일으켜서 없는 것처럼 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걸로 보통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요. 이걸로 맞받아 씨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 있죠. 얘 이게 보일 때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견적이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보이거든요. 사실인 건 보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건 내가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 상대 쪽으로 이렇게 투사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내 감정이라고 보지를 않고 이거는 저 상대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난 열심히 사는데 저희가 괜히 나를 질투한다고 거꾸로 상대가 질투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뭔가 억울하게 이런 거를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지 이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방향은 달라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씨름해서 지금 먹인다는 것은 내가 계속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고 내가 이걸 인정하고 또 이걸 받아들이면서 옆에 근데 여기 좀 실감이 안 나니까 옆에 요 송강사 벽화인데요. 여기 보면 좀 더 실감 나죠, 그림이. 설명이 훨씬 친절한, 세밀하지 않나요? 열심히 소를 막 닦고 있잖아요. 막 씻기고 닦고. 이게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이 상처받은 나나, 원망하는 나나, 질투하는 나나, 분노하고 있는 나, 뭔가 이게 수치심이든, 아니면 불안이든, 우울이든, 이런 거를 내가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아, 여기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이런 위로들이 진짜 소를 다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서. 그러지 내 마음에 이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때로는 먹여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좀 안 되는 거야. 그건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길을 들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기우기가야.
이제 내가 질투가 올라와도 왔다가 그냥 내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뭐예요? 이제 질투를 어떻게 안 해도 내가 두렵지가 않아. 질투가 난데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해도 아니면 분노가, 화가, 아니면 뭐 비교하는 게 우월감이 또는 열등감이 또는 불안이 이런 게 있어도 이제 내가 이렇게 다 그런 걸 올 때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미리 조심하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는 내대로 이제 애를 이제 수고하면서 그 나를 이렇게 잘 자꾸만 이렇게, 기르고 돌봐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또 채찍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자꾸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더 이상은, 숨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미리 산만하게 이렇게 어필을 안 해도 되고 또 나를 칭찬을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그 부분에서 이제 내 안에 굉장히 수행을 통해서 이 여유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런 게 이 기우기가다. 이 옆에 소를 보면요, 다 하얘졌어요. 그게 내가 많이 닦은 거예요. 이제 마음의 먹구름을 많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이럴 때마다 소등에 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다가 뭐예요? 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의? 의지해서, 아니지. 돌이켜서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명상을 할 때는 내가 막 산만하게 지금 떠들고 관심 있다도 명상을 숨을 좀 쉬어야 하면 어떻게 해요? 호흡으로 주의를 돌아와서 호흡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어때요? 마지막에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호흡에 대한 주의도 내려놔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 해서 이럴 때는 뭐예요? 이제 의지처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기우기가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호흡에 대한 의지 내라. 있는 그대로 그냥 요 순간에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어라, 머물러라. 이럴 때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고 저 스님 뭐하냐, 뭐하냐. 이렇게 있으면 아직 기우기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우울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월감이 강했거나 아니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나 또는 잘 보이려고 하거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게 놓아진 상태입니다. 인정을 하면 인정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인정을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그 상태로 내가 어디로 돌아와요? 본래의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회처가 여러분 자신인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집 사이즈인지 집값인지 각각의 기회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불편하거나 내가 평소에 있을 때 가장 자주 내가 힘으로 삼는 나의 안전대가 어디냐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정년을 했으니까 정년에 다가온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현직에 안 있고 돌아오면 이제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이 말.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커지잖아요. 나를 안 찾는다. 그러면 아니 연금인데 무슨 상관이냐 제가. 연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가진 것 다 놓고 내가 진짜로 편안하고 의지한 데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기신론으로 가면은, 아까 처음에 할 때 3기 했었죠. 그 보통 멋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처럼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나는 뭘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충분한데도 계속 모아야 되고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충분한데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처가 어디냐. 나를 닦고 나를 닦으면 뭐예요? 이 흰소들 탄 것처럼 피리를 불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닦고 있지 않고 계속 뭐예요? 누군가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평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간념적으로 계속 우리 사회나 문화가 주는 무슨 소위 말하는 돈이나 무슨 뭐 권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집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의지처를 알게 모르게 삼고 있으면 이 불안으로부터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그런 거는 복지국가가 되면 될수록 또 개인적인 그게 될수록 기본적인 건 되는데 그 기본이 이게 한계가 없이 되는 이유는 지금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걸 안 닦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지도하고 나를 닦아가는 스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면 불안을 만나서 작업을 하고 우울이면 우울을 작업하고 비교면 비교, 질투면 질투만 화 이렇게 한두 개만 작업하면 그 밑둥은 똑같거든요. 그 밑바탕에 둥에 가면은 우리 저 육도윤회 보셨죠? 함진치 있었던 거. 그 밑둥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타고 들어와도 결국은 이 밑바탕에 있는 것이 점점 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게 안 되면은 이 기후 기간은 불가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닦은 게 아니라 그냥 똥 배짱으로 자기가 자기를 왕따 시켜놓고 자기가 모든 사람 다 시켜놓고 뭐예요? 자기 안에서 그냥 뭐 남이 뭐라 하든 막 내 잘났다고. 이거는 진짜 기후기간은 아닙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닦고 먹구름이 다 제거되고 나면 목동으로 다 편안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망우전에 손은 있고 목동만 남아있고. 더 이상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씨름하고 붙잡고 있던 트라우마 상처가 없는 거죠. 작업이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나를 부여잡고 잡아당기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 앞에 갔을 때도 뭔가 이게 내가 들고 가는 게 없으면 불안한 거야. 왠지 뭘 뭐 줘야 만나질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내가 그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런 식으로 닦아가면 손은 있고 목동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뭐예요? 내가 그 불안이든 뭐든 그런 나를 옥조이게 했던 이런 상태가 다 없어지니까 그냥 내가 온전한 나로 있어요. 그 온전한 나는 지금 여기 거의 뭐 휴식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눈을 막 부릅뜨고 뭘 찾거나 뭘 들어야 되거나 냄새 맡아야 되거나 이렇게 이러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그냥 보이는 걸 보고 들리는 걸 듣고 냄새 오는 걸 냄새 맡으면 되고 촉감 하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막 안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야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건 불안이든 우울이든 뭔가 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점점 뭐예요? 나조차도 잊어지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나조차도 잊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저절로 내 원래의 있는 그대로의 자리로 돌아가서 누구를 돕게 되냐? 내가 편안하니까 뭐예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애써서 무리하게 막 이렇게 없는 형편에 짜내거나 아니면 또 뭐 다른 누구를 괴롭혀 가면서 뭘 좀 막 짜내가지고 뭘 해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일반으로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편안한 수행하는 사람들은 편안한 수준에서 형편대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어울린다 이 말이죠. 막 하는데 내가 막 골이 아프고 뭐 어지럽고 막 복잡하게 막 계산을 하고 따지고 이러면서 뭘 세상을 돕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진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심호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자, 실습은 이제 여러분들끼리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습. 이제 먼저 하기 전에요, 명상이 뭐냐? 명상. 여러분 지금 뭐 앞에 시작 명상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명상하시면서 명상이 뭐 같아요? 명상. 크게 알아차림이 명상이다. 네, 그 중에 하나 얘기해요. 또요? 크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현재에 현존하는 거, 내 명상. 네, 좋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제가 그 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 육도에 대해서 잘 말했던 초감투림번 린포체가 한 얘기인데요. 명상은 우리 자신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랬어요. 명상이 뭐냐? 명상이 나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말, 합당한. 여러분이 어때요? 시작 명상하거나 명상하면서 여러분을 경험했나요? 자기를 경험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대상을 계속 경험했나요? 나를 경험하나요? 그래서 자 우리 육도 윤회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여러분이 심무도를 보시면서 이 10단계 쭉에서 어때요?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으려면은 그 육도에서의 내 메인 그 핵심 감정이 내 안에서 찾아져야 되는데 일단 그걸 찾으신 분.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시무도 이제 우리 지금 범부각에서 얘기해요. 자, 이 범부각에서 방학 동안에는 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네, 나에게 있어서 소는 무엇이며, 그리고 나는 어느 단계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두구 하잖아요. 두구 단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잡았어요. 이거 질투다, 경쟁이다, 아니면 분노다, 이걸 잡는 단계가요.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한 번씩, 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제가 출가 전인데, 이제 이게 돌이켜보면 그때는 이론 과정을 몰랐지만 출가 전에도 저는 이제 심리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 과정으로 볼 때 이 두구 단계를 내가 통찰하는 순간에는요, 순간에 책을 뜩 덮고 하던 일을 멈추고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맥주를 한 잔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구 단계를 내가 두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히 아까 거기서 시무에서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 꼬리를 겨누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있어요. 겨누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냥 보는 거거든. 마치 강 건너 보듯이 타자처럼 막연히 보는데 그럴 때 확 닫아버리거든요, 보통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면 내가 부정을 해요. 그런 유형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성격 유형으로 보자면요. 이게 전체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뒤에서 군정거리는 사람들 있죠.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체는 말 안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형들이 되게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내가 나의 소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소를 덮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늘 두려워합니다. 근데 내가 나의 소를 보고 두구를 하잖아요. 이 가정은 굉장히 자기 도전적이에요. 내가 질투가 있다? 이거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내가 질투를 하고 있다, 차에 거리가 있다, 이분 아까 얘기한 대로 외모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수승해 보이는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교만심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나 아니면 내가 약하거나 무슨 열등감이 있거나 이럴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자기 패배적인 이런 걸 하는 경우는 부정평향이 심한 거 있죠.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거나 이런 경우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상당히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 내가 내 서로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우 단계에서 슬쩍 볼 때요 벌써 내가 덮어버려요. 그래 딴짓 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견우에서 그거 떠는 견우에서요 두부로 가는 거 그거 두부는 고삐를 잡잖아요. 이 과정은 굉장히 자기 도전 과정이고 이 소위 말하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성격을 바꾸는 거죠.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좌절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절망과 때로는 굉장히 고독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쉽게 하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아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깊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과정들을 겪는 걸 내가 알아야 이 과정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 다음에 기후 기가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해서 망무존이 있죠. 서로를 잊고 드디어 내가 서로를 잊어야 이제 해탈이죠.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잊어지면 내도 잊어요. 굉장히 문제중심적으로 프리하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부각의 해석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부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두부와 모구 과정은 굉장히 뭐예요? 도전적인 과정이고 때로는 내가 왜 난 아닌데 세상이 누가 왜 이런 그래서 저항도 많이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동안에 너무 많은 소를 잡지는 마시고 육도 중에 한 개의 소를 생각하시고 내가 어느 과정이 있는가 한번 용기 있게 또 해보시고 그 두구 과정에서 그걸 잡을 때는 잊지 말아야 게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지혜와 자비가 뭐예요? 새의 양날개 술에 두 바퀴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혜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깨쳐가고 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항상 이 자비.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친절하고 나를 많이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멋지다는 이렇게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걸 때로는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때로는 휴식도 주고 때로는 이렇게 자기의 보상도 주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하거나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도 몸에도 아직 흔적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불쑥불쑥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타자를 보는 관점도 바뀐다. 이해되셨죠? 내게 있어서 가장 당면한 내가 찾아야 할, 내가 만나야 할 소가 발견하고, 그래 뭐예요? 내가 만나서 길들이고, 여기서 길들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의 소가 뭔지, 당면한 소, 발견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잘 먹여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